날씨 꽤 덥습니다. 드디어 이제 본격적인 여름으로 들어선 것 같습니다. 오늘 6.13 지방선거 사전투표 첫날입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20% 사전투표, 자유한국당에서 30%가 되어야 이길 수 있다 라는 그런 반응을 내놓고 있죠. 여러분들 오늘 투표하셨습니까? 오늘 안 하셔도요, 내일 하셔도 됩니다. 또 내일 못하면은 6월 13일 날 하셔도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이제 지역의 일꾼들을 뽑는 6.13 지방선거, 이제 선거 투표일까지 5일 남았습니다. 물론 사전투표는 오늘하고 내일 이틀 동안 시작되고요.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해서 정치인들 모두 오늘 사전투표를 했습니다. 아마 이번에 못돼도 20%는 넘기지 않을까. 이틀 동안의 사전투표에서 20%는 넘길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오전부터 전국 3,512곳의 그 투표소에서요, 투표를 했는데, 오후 3시 현재까지 300만 명 이상의 유권자가 투표를 했다고 합니다. 이런 추세라면 오후 6시까지 하거든요. 오늘과 내일 이틀간 전국에서 진행되는데, 자신이 사는 거주지가 아니더라도요, 신분증만 있으면 아무 곳에 가서, 물론 투표소에 가셔야 됩니다. 전국 어느 곳에 가서더라도 투표가 가능합니다. 우리나라가 워낙 IT가 발전이 돼갖고 이제는 먼 제주도, 우리나라만 벗어나지 않으면 어디에서든 투표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의 소중한 권리 행사 꼭 하시길 바랍니다. 먼저 조금 알려드리면, 사전투표소는 오후 6시까지 운영됩니다. 사전투표는 원래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와 가까운 사전투표소 위치는요, 스마트폰으로 보신다든지 해서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쉽게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번 투표에서는 개인당, 저도 지금 오늘 했거든요. 7장 받았습니다. 최대 8장을 받는 곳도 있는데, 그거는 이제 국회의원 재보선 지역은 8장을 받습니다. 헷갈릴 겁니다, 아마. 유일하게 번호가 없는 용지가 하나 있는데, 그거는 교육감 선거, 용지입니다. 거기에는 이름으로 기입되어 있으니까요, 잘 찾아보시고 미리 알아보신 다음에 투표를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7일 전날, 어제부터 유권자들은 6일 자정까지 치러졌던 여론조사 결과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론조사 결과 공표 금지 전까지 각 여론조사 기관이나 방송사 합동 여론조사 결과, 이거를 보려면은 역시 중앙선관위로 홈페이지를 방문하신다든지 내지는 기사를 찾아보는 방법에는 없습니다. 이제 지금부터는, 어제부터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를 할 수 없게끔 그렇게 현행법이 되어 있죠. 현재까지 각 여론조사 기관이나 방송사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현재까지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압승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투표일이 5일이나 남아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야당들은 이른바 기울어진 운동장 다시 세우기 위한 노력을 무지하게 경주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선거운동이 지금 이제 종반전이죠. 이제 5일 남았으니까 종반전이라고 할 수가 있고, 실질적으로는 거의 막바지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는데, 이런 상황에서 중요한 곳에서 네거티브 공세가 심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뭐 기사나 뉴스 많이 보셨겠습니다만 상당히 그 낯뜨거운 그런 공세들이 많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특히 그 중에 경기도지사 선거가 유력 주자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죠. 후보를 둘러싼 이른바 여배우 스캔들, 영화배우였던 김부선 씨와의 그 스캔들 의혹, 그것이 좀 그렇고요. 또 하나 부산에서 역시 더불어민주당 오거돈 후보에 관한 건강검진 내지는 건강이 좀 안 좋다라는 그런 네거티브 공세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거는 좀 없어졌으면 하는 정책 선거, 뭐 지역에 뭘 한다 이런 거에 대한 그런 선거로 가야 되는데 그런 개인사라든지 이런 거로 한다는 것은 조금 유권자 입장에서 좀 아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재명 후보의 그 여배우 스캔들 의혹은요, 선거 전부터 각종 여론조사에서 상대 후보들을 그 압도하는 지지율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 여배우 그 스캔들 의혹으로 인해서 이 후보가 적지 않은 타격을 받을 것이 예상이 됩니다. 그 대다수 전문가들은요, 하지만 그 판세에 큰 영향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내다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선거가 또 막바지고 개인적인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또 현재까지 흘러가는 것이 의혹 수준이기 때문에 루머 수준이기 때문에 아직 뭐 확실하다 하는 그런 증거라든지 뭐 이런 것이 아직 나오지 않은 상황이에요. 모르겠습니다. 5일 안에 또 그것이 뭔가가 터져서 사실이 진짜 확인이 돼서 그렇게 되면은 아마도 이 후보의 그 당락에도 결과에도 문제가 생길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지난달 이 문제는 29일에 그 TV 토론에서 바른미래당 김영환 후보가 제기를 했습니다. 이 후보와 자유한국당 그 남경필 후보가 현재 지지율에서 엎치락이 아니라 상당히 격차가 벌어졌었는데 이 의혹이 나오면서 격차가 조금 줄어들었다는 그런 평도 있습니다. 현재까지 밝혀진 사실은요, 말 그대로 현재까지는 루머 수준입니다. 현재까지는 루머 수준인데 과연 이 결정적인 증거가 언제 나오느냐 또 있느냐 이런 거에 따라서 이 후보에 대한 유권자들의 지지 철회나 지지 계속이나가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요, 이 선거 이후에도 이 문제는 계속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돼요.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는 한은 툭하면 이 후보에 대해서 이 여배우 스캔들 의혹은 계속 따라다닐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런 면에서 이번 선거를 기점으로 해서 이 후보도 이것을 깔끔하게 해결하는 그런 방법을 취하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저께 그 바른미래당 김영환 후보가 다시 한번 기자회견을 하면서 이 후보가 여배우 김부선 씨와 9개월 동안 미래를 했다. 이런 사실이 보도되니 사과문을 김부선 씨에게 요청 내지 회유, 협박해서 게재하게 한 뒤 문제가 끝났다고 생각하고 배우에 대한 인격 살인을 자행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김 씨의 카카오톡 메시지와 사진 등을 공개하면서요, 이것은 절대 사생활 불륜, 치정 이런 게 아니고 국민 앞에 완전히 거짓말하는 후보의 도덕성에 관한 문제다. 수사당국에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로 고발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글쎄요. 그건 조금 사실은 이해가 안 갑니다. 왜냐하면 이 문제를 이재명 후보가 나는 김부선 씨와 그런 일이 없어요라고 선거 그 책자에다가 쓴 것도 아니고 또 그렇게 주장한 것도 아닌데 그게 허위사실 공표죄에 해당되는 것인지 그거에 대해서는 조금 김영환 후보가 좀 오버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이 돼요.
이 김영환 후보의 그 기자회견이 끝난 뒤 포털 사이트에서는요, 검색어 1, 4위가 1위에서부터 4위가 한때 그 이재명은 사퇴하라, 이재명 김부선, 김부선 이재명 뭐 이런 글들이 차지할 정도로 파장이 좀 컸습니다. 단어가 아닌 문장 검색어 이재명은 사퇴하라가 실시간 검색 순위 1위에까지 오르는 그런 일까지 있었고, 또 이것이 이 검색어가 또 조작이 됐다라는 논란까지 있는 등 이거 좀 선거 막판에 조금 아주 듣기에도 보기에도 짜증스러운 그런 일들이 현재 벌어지고 있습니다. 한 언론은요, 김부선 씨의 육성을 입수했다면서 김영환 후보의 기자회견과 유사한 김 씨의 통화 내용 녹취를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가만히 있다가 그러자 한 분이 가만히 있다가요, 성명을 내면서 힘없는 한 여배우에게 행한 인격살인이 사실이라면 이는 중대한 범죄다 라고 비판했습니다. 이미 선거 초반에 제기했듯이 이 후보는 공직 후보자로서 자격이 없다. 이 후보는 더 이상 거짓과 변명의 장막 뒤에 숨지 말고 국민 앞에 진실을 고백해야 한다. 그것이 주권자인 국민에 대한 도리이자 공인의 의무라고 공세를 펼쳤습니다. 누굴까요? 네, 자유한국당 남경필 후보 측입니다. 하지만 이 후보에 대한 그 비난 문구가 포털 사이트 검색어 1, 2위에 뭐 오르는 둥 뭐 이런 이른바 그 숟가락 얻는 식의 공세는 그렇게 나오니까 숟가락 나도 한번 얹어보겠다 하는 그런 식의 공세로밖에는 보이지 않거든요. 조금 더 그 문제는 좀 생각을 좀 하시고 전략을 다시 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이런 일들에 대해서 이 후보 측은요, 아직까지는 뭐 이렇게 특별한 입장을 이렇게 표명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가만히 안 있겠다라는 그런 뉘앙스 얘기를 했죠. 여러 차례 변호사와 의뢰인 관계 이외에 아무 사이가 아니라고 밝혔는데, 이런 거에 대해서 허위사실 유포를 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법적인 대처를 하겠다는 그런 얘기를 내놨습니다. 근데 여기 이제 그런가 보다 했는데 여기에 또 많은 팬들을 가지고 있는 소설가 공지영 씨가 또 끼어들었습니다. 그래서 논란이 조금 더 확산이 되는 그런 모습인데요. 이 공지영 작가는 자신의 SNS에 글을 좀 김부선 씨 쪽에 편을 드는 그런 글을 올렸다가 뭐 이 글이 삭제됐네 안 삭제됐네 뭐 이런 갑론을박도 일어나고 있는 지금 상황인데요. 그 자신의 페이스북에 2년 전 어느 날 주진우 기자와 차를 타고 가다가 차기 대선 주자 이야기가 나오게 됐다. 주 기자가 정색을 하면서 김부선 문제 때문에 요새 골머리를 앓았는데 다 해결됐다. 겨우 막았다. 라는 얘기를 했다라고 이렇게 적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얼핏 보고 들은 게 있어. 그럼 그게 이 후보와 김 씨의 스캔들 그게 진짜냐 하니까 그 주 기자가 우리가 맡고 있다 이렇게 대답했고, 그런 것을 들은 자신은 조금 실망했던 그런 기분이 당시에 들었다. 그렇게 기억하고 있다. 라고 글을 올렸습니다. 그러면서 주진우 기자는 그러니까 이재명 너무 기대하지 마. 이런 뉘앙스였다. 라는 그런 글과 함께 좀 뭐라 그럴까요. 김부선 씨, 마침 그때 당시 김부선 씨한테 전화가 왔었는데 주 기자가 뭐 그 통화를 하면서 민원을 해결해 주는 것 같은 그런 모습도 봤다. 이렇게 폭로인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네,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최근 주 기자와 김부선 씨 2년 전에 그 일을 왜 이제서야 밝히게 됐냐? 이게 최근 주 기자와 김부선 씨로 추정되는 사람의 그 녹취록을 듣게 됐는데 그때 그 이야기가 생각이 나서 그래서 좀 사안이 좀 심각한 거 아닌가 해서 자신이 당시 느꼈던 일을 말하는 거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요, 잘 모르겠습니다. 여기에서 공지영 작가의 그 팬들도 그렇습니다만 많은 그 여론의 분위기를 보니까요. 왜 이제서야 지난 대선에 그런 얘기를 알고 있었으면 지난 대선에 얘기해도 되지 않았을까? 라는 또 의구심도 들기도 합니다. 이재명 후보가 그러한 사생활이라든지 도덕적인 문제에 큰 결함이 있다면 당연히 공직자가 되어서는 안 되고 그것을 또 국민들은 용납할 수 없을 겁니다. 하지만 현재 정확한 사실관계가 드러나지 않은 이상 누구누구에 대해서 욕하고 이건 뭐 이 후보의 반대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후보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마치 법원에서 판결을 내리는 것처럼 우리 같은 일반 사람들이 또 내지는 그런 작가 같은 사람들이 그렇게 결론을 내리는 듯한 그런 뉘앙스를 보이는 것은 좀 아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유권자들이 그걸 평가를 하겠지요. 그 의혹이 진실이 됐든 안 됐든 그 평가에 따라서 그때 가서 그리고 이것이 뭐 그렇게 어떻게 됐든 간에 두 사람과 또는 주 기자까지 끼어서 세 사람 간의 그 관계가 완벽하게 입증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이게 뭐 법적으로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사실은 지금 아닙니다. 뭐 미투 운동에 관련됐거나 그런 것도 아니고요. 현재로서는요. 앞으로 또 무슨 일이 또 이렇게 나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증거라든지 그런 관계들이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이런 분위기가 계속 지속되니까 또 네이버의 그 맘카페였죠. 레몬 트라스 회원들 위주로 해서 그 맘카페 82 쿡 문재인 대통령 팬카페 그 젠틀제인 더불어민주당 권리당원 카페 뭐 이런 그 일종의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는 카페 회원들이 이재명 사퇴하라 라는 글을 지속적으로 포탈에 올리면서 실검 1위 운동을 또 벌이기도 했습니다. 글쎄요, 어떤 게 진실인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현재까지로는 뭐 이게 수사 대상도 아니고 현재까지는요. 그리고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은 솔직히 김부선 씨와 이재명 시장, 지금 후보죠. 그리고 주진우 기자 이 세 분이 많이 아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세 분이 이번 기회에 다 진실을 드러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그래야 유권자들도 거기에 따른 평가를 하고요. 또 나중에 당선이 되셨다 하더라도 그거에 대해서 또 마음 상하지 잘못 찍어내느니 뭐 이런 마음 상하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것도 세 분의 몫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또 한 군데 더 있습니다. 부산입니다. 부산에서도 이 네거티브 공방이 또 시작이 된데 물론 그 자유한국당 서병수 후보가 제기를 한 것입니다. 오 후보의 건강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면서 공동 건강검진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이거 현재 지지율 1위인 오거돈 후보는 바로 건강검진을 받고 그 검사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그러면서 보도자료를 통해서 올해 2월 서울대학교 강남센터에서 받은 검진 결과라면서 검사 결과지를 제시했습니다. 뭐 결과지에 따르면 뭐 비만 당뇨 수치는 조금 높은 기준이었는데 뭐 나머지는 뭐 대부분 정상인 것으로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서 후보 측이
서병수 후보 측이 제기했던 암과 치매에 대한 그런 소개어는 안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이 오 후보 선대위 측에서는요, 서 후보 측이 제안한 합동 건강검진 수용하겠다. 그런데 서 후보 측이 건강검진 날짜를 특정하지 않고 또다시 정치 쟁점화에 골몰해서 선제적으로 이 결과를 공개하게 됐다면서 그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요, 검진 결과를 부산 시민 앞에 당당히 공개했다. 서 후보 측의 흑색 선전, 비방 등 네거티브 전에 일체 대응하지 않고 가짜뉴스에 대한 법적 조치를 강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원래 이거 자유한국당 서병수 후보는요, 이 문제에 대해서 오 후보가 건강검진을 받아야 된다. 치매설이 있고 암이 있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보도자를 통해서 밝혔었거든요. 오 후보가 제가 지금 위암이 재발의 응급실에 가 있다는 얘기가 있다는 말을 스스로 거론했고, 그것만 해도 충격적인데, 공작선거에서 후보자의 건강 가장 중요하고 신체 건강 여부는 철저한 검증 대상이기 때문에 이러한 의혹을 제기한 것이다. 라고 밝혔어요. 그러면서 오 후보가 지난 4월 출연한 라디오 방송에서 시민을 인민으로 말하는가 하면 5월 토론회에서는 서 후보를 허 후보라고 부르기도 했다. 치매기가 있다. 이런 식으로 보도자를 통해서 발표를 한 거죠. 따라서 그 부산시장을 그 직무를 수행할 수가 없지 않을까라는 그런 의혹을 제기한 겁니다. 근데 이런 의혹 제기는요, 예전에 그 김대중 대통령 대선 당시 불거졌던 치매설하고 별로 틀리지 않아 봅니다. 어느 선거에서든 네거티브 공세는 있습니다. 근데 가장 악질적인 네거티브 가운데 하나는요, 건강 문제 내지는 개인적인 개인사 문제라고 합니다. 예, 이러한 네거티브 공세 분명 자제해야 될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선거는요, 이번만 있는 게 아니라 또 앞으로 유권자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내내 선거는 이루어질 겁니다. 그리고 또 투표해야 되는 일이 생깁니다. 정치인들이 조금 자제하고요, 네거티브 공세 조금 뭐랄까 이제 없어져야 할 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오늘의 이슈 브리핑은 여기까지입니다. 투표하십시오.